안녕하세요. 올랜도 킴입니다. 오늘 또 시황 분석과 더불어서 종목 분석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세를 한번 보시면 다우가 0.71%, 나스닥이 0.93%, S&P 500이 0.53%, 러셀이 1.45%로서 러셀이 좀 많이 빠졌죠. 아침장에서 본다면 주가 자체가 조금씩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차익 실현이 많이 나오면서 조금은 흘러내렸다. 아무래도 지금 이제 좀 고평가된 것도 있고 바로 올라가기는 조금 힘이 딸리죠. 자, 그런 것들이 있었고 장 주반에 한 12시 반 정도 돼서 또 트럼프가 한마디 했죠. 소프트웨어에도 좀 관세를 매기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하면서 무역 전쟁이 조금 더 불거지는 거 아니냐. 자, 그러면 주가가 좀 더 빠졌다가 장 후반 들면서 매수세가 살아났다는 겁니다. 정말해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다시금 장세가 올라가는 그런 모양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큰 폭으로 오늘 하락했기 때문에 약간의 반등이 그렇게 크진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주가 자체가 여기서부터 급락을 해서 없어진다. 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장이 어떻게 돌아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특별히 일단 지금 이제 반도체도 좀 많이 빠졌죠. 엔비디아도 한 2% 가까이 빠졌다가 다시금 반등되었고, 브로드컴도 역시나 빠졌다가 빠지면 매수세는 계속해서 들어오는 것이 이런 장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런 것들이 조금은 실적이 안 좋아서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동반 하락하면서 반도체 장비도 조금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넷플릭스 이런 것들 실적이 안 좋아서 빠졌고, 다른 것들은 뭐 지금 이제 컨슈머 디펜스 있죠.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그 다음 에너지라든지 헬스케어 이쪽으로 조금 유틸리티 이런 쪽으로 조금은 아무래도 좋은 하루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본다면은 조금은 장세가 지금 이제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주 중심에서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조금은 돌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시장의 퍼포먼스 한번 보시게 되면 에너지주가 많이 올랐죠. 에너지는 러우 전쟁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컨슈머 디펜스 있죠. 그 다음에 리얼 이스테이트, 헬스케어,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올랐다는 겁니다. 즉 경기 방어주 중심으로 많이 올랐고, 경기 순환주 있죠. 테크놀로지든지 컨슈머 시클 이런 것들, 자, 경기 순환주 중심으로 좀 많이 내렸던 하루였다. 저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현재 투자 심리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익스트림 피어 되고 있죠. 자, 요럴 때가 일단 주식을 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더 빠질 수도 있는데 지금부터 일단 자세히 보시면서 어떻게 일단 우리가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야 될지 지금부터 일단 좀 관찰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 있을 때 저 관찰하셔서 들어가시게 되면 훨씬 더 많이 먹겠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르게 역발상으로 보셔서 항상 일단 떨어질 때 그때가 더욱더 기회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테슬라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자, 난객 기준에서 EPS가 0.5달러로서 0.06달러 감소했습니다. 미스가 나왔고, 매출은 280억 9천만 달러로서 13억 9천만 달러가 증가됐다. 요거는 일단 지금 이제 비트를 했죠. 요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좀 하락세로 지금 접어져 있는 그런 모습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장을 갖다가 많이 흔들었던 것은 결국은 트럼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중국에 대한 광범위한 소프트웨어 수출 규제 검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장이 많이 흔들렸다는 거겠죠.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의 히토리 수출 이런 제한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서 미국의 소프트웨어 수출이라든지 미국의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제품이 중국으로의 선적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계획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전에 유입했던 그런 핵심 소프트웨어 수출 이런 것들을 차단 조치를 이행하는 것이고, 관세 부과라든지 세계적 규제 조치가 포함이 될 수 있다. 자,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는 현재 검토 중이고 시행되지도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좀 장이 많이 출렁출렁거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없으면은 장이 크게 일단 출렁거리지가 않는데, 자, 갑자기 1분 만에 막 내려오고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은 외부 변수라는 거죠. 그 외부 변수는 크게 놀랄 것은 없다. 자, 아침장이 좀 하락했던 것은 다른 것보다는 아무래도 차익 실현이 좀 많았는데 좀 더 깊어졌던 것은 트럼프 발언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장이 약간 불안전하고 되고 있는 것은 서프라임 모기지 여파가 자동차 시장에 좀 파급되기 시작한 거 아니냐. 자, 그것 때문에 약간 불안해하고 있는데, 특별히 서프라임 모기지 업체인 프리마랜드는 트라이클로 홀딩스가 붕괴된 지 몇 주 만에 채무 불이행으로서 파산 신청을 했다는 거겠죠.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카바나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고 있고 좀 다양한 위험 신호가 여기서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런 식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장이 불안해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부 폐쇄가 좀 오래되고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그것 자체가 경제를 향해서 좀 상당히 안 좋은 모양으로서 전환점에 도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연방 직원들의 급여를 받지 못하는 것들, 그 다음 푸드 스탬프 이런 혜택이 위험에 처해져 있다는 것들, 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정부 폐쇄가 장기화되면서 위험한 경제 상황을 좀 조성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부 셧다운을 본다면 지금까지는 크게 일단 지금 이제 영향력이 없었는데 4주째 접어들면서 아무래도 최장기 교착 상태가 될 위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파가 더 심각해지지 않겠는가. 자, 그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좀 균열이 생길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이유는 셧다운이 지속되는 주마다 10월에서 12개월 분기에 연간 GDP 성장률이 0.1에서 0.2%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그들의 초기 추정치가 모두 셧다운이 지속될수록 경제 위험이 커질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길어지게 되면 약간의 불안한 심리가 여기서도 지금 시장에서도 나타나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정부 폐쇄가 조금 더 다른 이유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다른 것보다는 정부가 완전히 폐쇄된 상태라는 거죠. 과거 정부 폐쇄에서는 많은 연방기관 예산을 지원을 받으면서 운영을 계속 해왔다. 근데 지금은 그때는 일부만 폐쇄됐는데 지금 완전히 다 폐쇄됐다는 것들. 자, 그로 인해서 좀 피해가 많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또한 11월 중순을 넘어서게 되면은 정부 폐쇄가 휴일과 겹치게 되면서 더 큰 피해가 우려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좀 혼란의 증거가 조금씩 쌓이고 있는데, 자, 아무래도 저소득층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SNAP 있죠. 이런 혜택을 갖다 받지 못할 위험도 처해 있다. 자, 이런 것들이 보통 보면 4,200만 명의 국민들에게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일단 월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다 사는데 소비가 많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일반적으로 우려하고 있는 상황을 본다면 정부가 문을 닫게 되면 신뢰가 상실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소비 지출이 더 많이 삭감되면서 더 많은 회고가 발생되면서 결국은 지출이 줄어든다. 소비가 많이 줄어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불안정하고 저소득 가구가 지출에 많은 압박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신뢰가 떨어질 위험이 있다. 이렇게 경고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한 영역으로 들어가고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정부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서 또 달의 뒷면과 같은 상황이 조성이 되고 있다. 그래서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금리를 갖다가 인하를 해야 될지 인상을 해야 될지, 자, 그런 측면들, 그 다음 고용이 줄어든다는 것들 너무 오르게 되면은 자,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하방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먼저 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금이 갑자기 조정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그래서 금값 상승세가 위험에 처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금값 자체가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렸다는 거죠. 인공지능 거래마저도 일단 그보다 훨씬 많이 일단 올라갔다는 겁니다. S&P 500은 물론이고 지금 이제 메타라든지 이런 AI 관련보다도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즉 말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갔다. 금값이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조정이 아니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UBS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급격한 조정이 주로 차익 실현 때문이다. 너무 많이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보고서에서는 비상업적 포지션의 조정을 살펴보게 되면은 하락세의 대부분은 기술적인 요인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가격의 모멘텀이 둔화되고 있고 옵션 변동성이 증가되면서 더 많은 투기적 투자가들이 차익 실현을 선택했다. 결론은 많이 올라간 데 따른 차익 실현이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봐야 될 것이 이익 실현의 이론에 따르면 한 가지 의문점이 있다는 겁니다.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을 선호하면서 거래자와 기관이 미국 달러에서 벗어나는 가치 하락 거래가 기력을 잃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죠. 금값이 큰 폭이 올라갔죠. 자, 그렇다면 일단 달러 가치도 큰 폭에 내려가야 되겠고, 뭐 요까지는 맞다 하더라도 지금 모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금값이 이렇게 내려간다면 달러가 큰 폭으로 폭등을 해야 되는데, 자, 그런 모양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즉 달러 지수를 본다면 지난 한 달 동안 2% 정도 상승하면서 같은 기간 동안 S&P 500 지수를 앞지르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지난주에 일단 많이 올라왔던 거 있죠. 자, 그런 그때 금값이 3%나 하락했는데 지난주 0.3%밖에는 상승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값하고 이렇게 완전히 반비례로 이렇게 가고 있지는 않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추세의 시작인지 아니면 단순한 조정의 의문인지, 자, 그것이 일단 지금 이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은행들은 아직도 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현물금의 지금 실현 변동성 자체가 S&P 500 대비해서 2020년도 이후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 앞으로 더욱더 큰 변동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금융입이 일단 주도됐던 주요 요인은 첫 번째가 통화정책의 완화, 두 번째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의 위험, 정치적 불확실성, 정부 폐쇄와 같은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관련 위험의 급증과 같이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쉽게 꺾이지는 않기 때문에 금이 일단 큰 폭이 올라왔다가 약간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자체가 완전히 끝난다. 자, 그렇게 보진 않고 있죠.
그래서 금값은 아직까지는 상승의 추세가 연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고, 또 하나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은 현물금을 갖다가 지금 이제 줄 수 없으니까 이게 다 종이돈이죠. 자, 그에 따른 또 차익 실현도 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일단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그에 따른 차익 실현이 일어나고 있다. 자, 그렇게 보시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선수들이 AI 버블 자체가 이제 포트폴리오에서 가장 큰 위험이다. 자, 이렇게 말은 하고 있지만은 주식에 대한 투자를 받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진 않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이 올라와서 약간 깨지고 있는데, 이거 자체가 여기서 완전히 깨진다기보다는 아무래도 다시금 새로운 자금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다시금 반등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인공지능에 대한 버블에 대한 것들이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많은 투자자들은 수익률 향상을 위해서 이를 제쳐두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펀드 매니저 선물 조사에 따르면은 잠재적인 AI 버블이 시장의 가장 큰 위험이다. 이렇게 지적되고 있는데, 자, 10월 3일에서 9월 4일에 총 4천억 달러 규모의 자산을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 166명을 대상으로 했을 때 한 3분의 1 이상이 지금 AI 주식 버블을 갖다가 최대 위험으로 지목하고 있다. 요거는 한 달 전보다도 10명 중 1명꼴로 더 증가한 수치가 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월간 조사 역사상 처음으로 AI 버블이 시장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지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라든지 AI 관련된 기업에 자본이 쏟아지면서 올해는 주가가 급등했는데, 주요 기관이라든지 영향이 있는 인사들이 급등하는 가치평가에 대해서 경고하는 목소리가 지금 커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펀드 매니저의 50% 이상이 AI 주식 이미 거품에 빠져 있다. 그렇게 말을 했고, 참여자 60%는 글로벌 주식이 과평가되어 있다. 그 다음 또 41%가 주식에 거품에 빠져 있다. 자, 그렇게 이야기했죠. 한 달 전만 해도. 자, 그럼에도 전반적인 낙관론을 갖다가 뒤집은 만큼은 강하지가 않았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셔닝을 보면 투자자들의 수익률이 위험보다 훨씬 더 높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그래서 아무래도 1월 이후부터 본다면 주가가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과대평가되어 있다. 자, 그로 인해서 지금 이제 선수들은 신규 진입 이런 것들은 좀 건물이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10월에 신흥시장 자체에서의 글로벌 주식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지적으로 부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안 올라갔던 종목들,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것들이 됐겠죠. 자, 그로 인해서 유럽 주식에 대해서도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을 유지를 했다. 대부분 일단 비중 확대 부분은 은행업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상반기에 호황에도 불구하고 하락세 예상하는 응답자가 4%밖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많이 일단은 투자를 했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특별히 AI 버블의 그러한 테일 리스크만으로는 낙관론을 끄덕일 수가 없었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커져서 시장 최대의 테일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시장의 전망을 꺾을 정도는 아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또 다른 선수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올해의 주가 상승 자체는 주로 감정에 따른 것이다. 기본 요소는 조금 뒷전으로 밀려나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포모 있죠. 놓치는 것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들이 아무리 철저한 사람조차도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다. 포모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감정이 들어가니까. 자, 이번에는 다르다고 주장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AI는 시대를 갖다 정의하는 기술이다. 관련 시장의 랠리는 자본력이 탄탄하고 기반이 탄탄한 대형 기업들이 주도를 하고 있다. 자,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이러한 투자 과정은 일부일 뿐이다. 그래서 펀드멘탈과 밸류에이션을 오랫동안 무시할 수가 없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래서 AI에 대한 장기 투자 사례에 대해서 강세를 보이고는 있지만은 이 분야에 투자하는데 위험이 따르고 있고, 너무 기술에만 지나치게 집중하게 되면은 다른 기회를 놓칠 수가 있다. 그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규모라든지 시간적인 측면에서 수익이 불확실성한 이런 집중적인 자본 지출로 인해서 캐펙스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로 인한 AI 랠리가 좀 위험 감소 성향의 갑작스러운 변화에 또 취약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런 것들이 인해서 아무래도 본격적으로 가동되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그에 따른 잠재적인 가저도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중심으로 거품이 형성될 수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형성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될 가능성은 많이 있지 않겠나. 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평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따라서 상당히 쉽게 그곳에 도달할 수 있다. 즉 말해서 그 말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는 그거 자체가 이제 폼으로서 꺾이고 있는 것이 현재 오늘 시장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가든 개인 투자가든 간에 시장 논의에서 AI 주식을 언급하지 않는 투자자는 단 한 명도 없다. 자, 이런 것들이 무리 행동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버블 징후가 아직까지 보이지 않는 곳은 실적 발표 시점인데,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탄탄한 현금 흐름, 탄탄한 수익을 바탕으로 밸류에이션을 뒷받침해 왔다. 자, 근데 밸류에이션이 뒷받침이 안 되는 종목들이 지금 이제 꺾이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그런 우려들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보시게 되면 지번호바 있죠. 이번에 실적 발표 좋았죠. 자, 얘 CEO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다른 것보다는 가스터빈 수요 자체가 AI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하이퍼스케일러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터빈의 주분이 한 10%는 대형 기술 기업에서 나오고 있지만 향후 예약의 3분의 1은 하이퍼스케일러에서 나올 예정으로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것이 시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본다면 아직까지도 AI가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터빈은 2028년도까지 모두 판매될 예정에 있고, 전력 주문은 50% 증가한 78억 달러, 전기화 주문은 102% 증가한 51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반도체 시장이 조금 안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 칩 제조업체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실적이라든지 가이던스 미달로 인해서 하락세를 좀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견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실적이 안 좋아서 아무래도 이런 주식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1.49달러 예측했는데 1.48달러 정도 나왔고, 자, 마찬가지로 4분기 실적 전망치 역시도 1.41달러 예측했는데 1.13에서 1.39달러로서 적게 나왔습니다. 모두 다 미스했죠. 자,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좀 주가가 많이 하락하는 그런 모양이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부진한 보고서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전망을 유지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유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CD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IT 철수를 갖다 매수 기회로 보고 있고 매수 등급을 재확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목표 가격을 235달러로 정하면서 29% 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특별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 대한 엇갈린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센서스보다 낮은 실적 자체를 갖다 제시를 했는데, 예상보다 더딘 회복세로 인해서 가동률과 매출의 총이익률이 크게 낮아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주가 자체가 프리뷰에서도 언급했듯이 매출의 총이익률의 전망치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하락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고 부족, 마진 하락, 수요 개선으로 인해서 아날로그 부분의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락세가 아무래도 매수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물론 조정은 하향으로 하고 있지만은 매수 의견을 유지하고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모건 스탠리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평가 등급을 재확인하고 목표 주가를 192달러에서 175달러로서 하향 조정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즉, IT가 미국 생산 능력에 대한 공격적인 투자를 통해서 관세 위험을 독보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있는데, 232조 관세 영향은 미미하지만은 보복 관세가 곧 시행될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 미국 중심적인 해결책에 세계 문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자, 아무래도 이런 보복 관세 때문에 아무래도 주가 자체가 그렇게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CD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비만 치료제 바이오테크 회사가 주가가 거의 2배로 늘어날 수 있다.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이름은 바이오에이지 랩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다른 것보다는 일단 지금 비만 치료제가 급성장하고 있죠. 그로 인해서 체중 관리 솔루션 시장에서 인기를 얻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여지가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투자 의견을 중립해서 매수로 상향 조정하면서 12개월 목표가를 갖다가 5달러에서 10달러로 2배 늘렸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단 12개월에서 15개월 동안에 여러 비만 치료제라든지 제3자 데이터 분석에 대한 지침을 고려해 볼 때, 자, 바이오 같은 경우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적절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 자, 바이오 에이지와 더불어서 경쟁사들의 향후 임상 데이터가 주가 상승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바이오 에이지 같은 경우에는 강력한 저분자의 NLRP3의 억제제인 그런 새로운 비만 치료제 BGE-101을 갖다가 잠재적으로 확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바이오 에이지는 지난 여름에 이 치료제에 대해서 일상의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BG-102 자체는 단독으로 처방되거나 리벨서스와 같은 경구형의 GLP-1의 약물과 병용하면서 처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은 시장 침투율을 갖다가 높일 수가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특별히 BG-102 자체는 경구형의 GLP-1과 병용요법 또는 단독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잠재적으로 차별화된 NLRP3의 억제제로서도 유망해 보인다. 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특별히 GLP-1의 사용은 지난 몇 년 동안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8명 중에 1명이 성인 GLP-1의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답하고 있었죠. 그래서 18세 이상의 당뇨병 환자의 40% 이상이 GLP-1의 제품을 사용한 적이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비만 치료제하고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쪽에 상당히 수요가 많다. 자, 그렇다면 아무래도 주가 상승의 원인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 4명 정도가 홀드를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목표가는 한 4불 67전 정도 되고 있다. 5불이 안 되고 있죠. 자, 그 정도로 되고 있는 것이 현재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바이오 에이지 한번 보시게 되면 오늘장에서 한 14% 정도 뛰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적자 기업에다가 마켓도 190밀리언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누차 말씀드리지만은 5% 미만으로서 일단 우리가 거래를 하셔야지 그 이상으로 너무 많은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하루에도 움직이는 폭이 뭐 15%, 20%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두 번 빠지면은 반이 빠집니다. 못 견딘다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많은 돈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 저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또 제약업종을 하나 볼 건데 이 종목 역시도 잠재적으로 홈런을 일단 거래할 수 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그 종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 이름 길리에드 사이언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렇게 일단 이 회사가 일단 중요하다 생각하는 이유가 홈런을 칠 수 있다는 이유가 아무래도 직전 고점이 있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나타내면서 돌파를 했다는 겁니다. 즉 120달러를 돌파하면서 새로운 강세 추세가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150달러 목표를 향해서 장기 랠리를 갖다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더욱더 주가는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살릴 수 있는 이유를 한번 보게 되면은 가장 매력적인 밸류에이션을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바이오 의약품 시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순이익률이라든지 프리캐시플로의 창출 그리고 성장성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지금 매상 이익의 14배밖에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동종업계하고 비슷한 모양이 있고 밸류에이션 자체가 그 다음에 EPS 성장률은 8% 대비해서 24%나 많다는 거죠. 성장률 역시도 비슷하고 그 다음 순이익률도 16% 비비해서 22%나 늘어나고 있다. 전반적으로 좋은 실적과 더불어서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달리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가가 더 달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야 되겠죠. 강세적인 논제를 본다면은 지금 이제 가이던스 자체가 상당히 상향 조정됐다는 겁니다. 2분기 실적이 더욱더 개선되면서 연간 매출의 가이던스가 283억에서 287억 달러로 상향 조정됐다는 것들. 그 다음 HIV를 넘어선 성장의 동력이 있다는 거죠. 요번에 사이마베이를 갖다 인수함에 따라서 립델지는 미국에서의 승인, 그 다음에 국제적인 확장의 잠재력을 갖춘 고마진의 간질환 치료제가 되었다는 것들. 그 다음에 트롭델리 같은 이런 종양약이 성장되면서 매출이 전년 대비 14%가 증가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그리드 같은 거는 키멜라와 지금 현재 7억 5천만 달러 규모의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면서 종양약의 전력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들, 또 마진이 회복되고 있다는 것들, 고품질 자산으로서 믹스 전환과 운영 비용의 규율에 힘입어서 총 마진이 86.9%로서 개선됐다는 것들. 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적정 주가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2010년도죠. 자, 그때 한 8.6달러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 한번 봐야 되겠죠. 8.6달러에다가 밸류에이션이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자, P 레이쇼니까 이때 포홀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15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섹터 평균은 19배수죠. 그러니까 20배수 정도 되고 있다는 겁니다만 19배수 해주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패그 배수 있죠. 패그 배수 역시도 여기 보시게 되면 0.68로서 1.9보다는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는 겁니다. 63%. 그래서 성장도 상당히 많은 데다가 지금 배수도 좀 적게 받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양이 있죠. 그래서 19배수 정도를 해주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돌아와서 여기 보시게 되면 8.6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8.6에다가 16배수를 해주면 되니까, 자, 8.6 곱하기 16배수, 19배수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19배수가 업종 평균이었으니까 163불 정도는 가지 않겠는가. 아까 120불이었으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더 많이 갈 수가 있다. 뭐 19배수는 좀 많이 줬다 하더라도, 자, 그렇기 때문에 상승의 여력이 좀 많이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다음 RBS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 기술 기반의 녹음을 선도하고 있는 이 트랙터 제조업체를 갖다 구매해라. 자,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회사는 D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상당한 성장 기회가 있다.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죠.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아웃퍼폼으로 상향 조정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자, 542달러에서 목표가를 주면서 18% 정도 상승 여력이 있지 않겠는가. 아웃퍼폼의 등급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의 배수를 본다면은 아무래도 2025년도 사이클 저점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겠다. 2010년도까지 실적이란지 투자 심리가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의 목표 배수를 본다면은, 자, 디어 같은 경우는 과거의 평균 대비 프리미엄의 수준에 있고, 뒤의 실적 변화 이런 것들과 향후 매출의 성장인지 마진의 활주로를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트랙터라든지 콤바인, 살포기 이런 기술 기반의 농기계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 디어인데, 다른 것보다는 지금 이제 사업의 주기성을 줄이고 특별히 일단 차별화를 추진하는 자율주행의 솔루션을 개발했다. 자, 요것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프리미엄이 붙지 않나.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자, 그래서 디어 같은 경우에서 농업 생산 주기 전반에 걸쳐서 기술 기반의 연결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농부들에게 실질적으로 측정 가능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디어는 기술이라든지 R&D에 대한 오랜 기간의 의미 있는 투자, 동종 업계 대비해서 한 2배 이상의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업계 내에서 다른 경쟁사 대비해서 시장 우위를 확대할 수 있다. 경쟁이 있다는 거겠죠. 투자를 많이 했으니까. 또 중기적으로 본다면 디어의 기술 기반의 솔루션의 확산, 활용 증가에 따른 농업 주기에 대한 순환성, 의존도 감소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기여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특별히 농업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부상한 브라질에서 디어의 향후 성장도 상당히 주목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 이유는 디어가 수십 년간 시장에 쌓아온 입지를 바탕으로 이러한 미래 성장을 활용할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갖다가 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또한 업계 수준에서 몇 가지 장기적인 추진력 이런 것도 외에도 농업에 대한 토지 할당, 이런 증가 전망이라든지 대규모 농장의 상당한 혼합이 결합되면서 브라질은 디어에게 매우 매력적인 시장이 될 수 있다.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주가는 좀 많이 올라가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레이팅을 보게 되면 24명이 일단 바이 등급을 주고 있고, 3명이 스트롱 바이, 그 다음에 9명이 바이고, 그 다음에 11명이 지금 이제 홀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어 있고, 1명이 언더퍼폼이고, 지금 프라이스 가격은 512달러 정도가 예측이 되고 있다, 평균가.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길게 보시게 되면 2026년도는 지금 20.54 정도 되고 있죠, EPS가. 자, 그런데 2027년도 되면 25.89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 이렇게 50%로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EPS 성장률이 늘어나고 있다. 자, 그 다음 매출의 성장률이 이번에 줄어들었다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배수보다는 이런 것들이 늘어나고 있는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렇다면 25.89 정도를 보고 있고, 배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배수 같은 경우는 P 레이쇼가 24배수 정도 되고 있는데 좀 높게 평가되고 있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본다면 21배수 정도는 줄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좀 작게 준다면 18배수도 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가지를 일단 다 해보시는 게 좋겠죠. 시간이 계시니까. 그래서 섹터는 저는 21배수를 보고 일단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21배수에다가 25불 대 요거 있죠. 2027년도 걸 좀 꼽게 보겠습니다. 좀 길게 보면서 투자를 할 거니까. 그래서 25.89 정도 되고 있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모습 속에서 본다면은 543불 정도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가격에서 그 정도가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540불대 정도 되고 있으니까 직전 고점보다 약간 더 높게 되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일단 상승폭이 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적어도 뭐 18% 정도는 있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넷플릭스 실적에 대해서 선수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는지,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넷플릭스 주가가 하락했던 이유를 본다면 다른 것보다는 EPS 있죠. EPS가 5.87달러 나왔다는 겁니다. 예측치가 6.97달러인데 그래서 미스를 했다는 것들. 자, 요것 때문에 일단 부진한 실적이 됐다는 거겠죠. 뭐 매출 같은 경우는 17% 증가하면서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예상치에 비화했고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없었죠. 단지 일단 EPS가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연간 매출은 451달러로서 전망했는데 이건 작년 대비는 한 16% 정도 증가한 매출이고 15에서 16%의 매출 성장을 예상했던 기존 전망과 비슷하다. 매출의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좋았는데 EPS가 낮았다는 겁니다. 자, 그로 인해서 대부분의 중립과 낙관적인 입장을 취했다는 거겠죠. 그래서 보통 보면 바클레이즈, JP 모건, 골드만삭스는 중립, 그 다음에 UBS, 모건 스탠리,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매수 등급, 자, 이렇게 나누었던 것이 요번에 일단 실적 발표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먼저 바클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은 지금 이제 중립 등급을 주면서 1100달러 목표 가격을 유지하겠다. 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본다면 회사는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기대치라든지 밸류에이션에 크게 반영된 결과다. 이미 다 반영이 됐다는 겁니다. 또한 관세라든지 기타 거시용제 이런 요인에 대해서 노출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방어적인 주식으로 평가가 되고 있고, 자, 이는 밸류에이션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데 이러한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상승의 촉매점은 좀 제한적이지 않나. 자, 이것 때문에 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다.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한 만약에 회사가 대규모 인수합병이라든지 아니면 컨텐츠 또는 마케팅에 더 많은 돈을 투자할 경우에, 자, 그럴 때 아무래도 주가에 조금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JP 모건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중립 등급 유지하면서 목표가 1300달러에서 1275달러로서 약간은 하향 조정하겠다. 자, 아무래도 3분기라든지 4분기 전망 있죠. 실적과 전망 겸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큰 상승의 잠재력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목표가를 하향 조정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실적에 더 주목하는 이유는 하반기 매출의 증가세가 미미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 때 관심사는 넷플릭스가 인수합병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있다는 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아무래도 인수보다는 구축에 주력을 해왔는데 중요한 인수는 한 번도 진행한 적이 없죠. 그렇지만 지금부터는 미디어 환경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선별적으로 M&A를 해야 된다. 그래서 사업 기회를 확대하고 IP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부분을 강화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속화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M&A가 조금은 일어나야 되는데 자 그걸 갖다 주시하고 있다. 그것이 JP모건의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 UBS 한번 보겠습니다. UBS는 매수 등급 유지하면서 1450달러에서 1495달러에서 상향 조정하겠다. 20% 이상 상승할 수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승자로 볼 수 있는 것이 넷플릭스가 아니겠는가. 견조한 3분기 실적은 우리의 입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26년도 예상 실적 역시도 중간 수준이고 4분기는 탄탄한 성장세가 내년을 위한 탄탄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6년도 매출이 14%, 순이익이 29%, 마진이 27% 정도 성장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특별히 경영진은 사업에 대해서 유기적인 재주다, 선별적인 인수합병에 집중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 미디어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겠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워너브라더스라든지 스튜디오 자산에 대한 투자 가능성이 아직도 열려 있다. 자, 이런 것들이 조금은 아무래도 상승 쪽에 무게를 둔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모건 스탠리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과대평가 등급을 주고 있고 1,500달러 목표 주가를 고수하겠다. 그래서 21% 정도 상승의 여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외환 제외된 매출의 성장률이 한 17% 정도로서 가이던스 예상치에 부합하면서 기초 마진이 상회하는 성과를 보였다. 자, 광고 모멘텀은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전년 대비 2배 이상이 성장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참여도 추세도 역시나 상반기 대비해서 개선이 되고 있다. 그래서 2026년도 이후의 성장 전반 여전히 긍정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립 아니면 거의 다가 일단 매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관점에서는 들고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